2020년 11월 5일 목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카카오 3분기 영업이익 1,202억 원 달성. 역대 최고. 5일 카카오는 한국국제회계 기준 3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5%, 전년 동기 대비 41% 늘어난 1조 1,004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3%, 전년 동기 대비 103% 증가한 1,202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0.9%입니다.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한 광고, 커머스 사업 및 글로벌 유료 콘텐츠 사업의 높은 성장세와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페이 등이 포함된 신사업 부문의 실적 개선이 사상 최대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쿠팡, 1,000억 투자에 제천 물류센터, 충청도 로켓 배송 확대. 쿠팡은 5일 충북 제천시청에서 충청북도 제천시와 대규모 물류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에 들어서는 쿠팡 물류센터는 제천시 제3산업단지에 구축됩니다. 쿠팡은 1,000억 원을 투자해 물류 최적화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품관리 시스템 등을 적용한 최신식 물류센터를 지을 계획입니다. 완공되면 제천센터는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기존의 쿠팡 금왕 물류센터와 함께 충청도 지역 전역을 커버하게 됩니다. 코로나 위기 화물로 또 버텼다. 대한항공 2분기 연속 흑자. 5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별도 재무제표 기준 대한항공의 3분기 매출은 지난해 절반 수준인 1조 5,508억 원이며 영업이익은 7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와 올해 2분기보다 95%가량 줄었지만 2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은 대폭 줄었지만 전 세계 항공사들이 대규모 적자를 내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홀로 흑자 행진을 한 것입니다. 한국거래소 디도스 공격받아. 기업 공시 차질. 디도스 공격을 받은 사이트는 한국거래소 공시 사이트입니다. 이날 10시 35분까지 접속이 지연됐습니다. 올라가기로 예정돼 있던 기업 공시 정보가 30분 가까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거래소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은 2017년 6월, 올해 8월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한국 GM 노조, 또 부분 파업. 기아차 노조도 파업권 확보.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 GM 노조는 이날 중앙쟁의 대책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부분 파업에 돌입키로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오는 6일, 9일, 10일 각각 4시간씩 파업을 진행합니다. 지난달 23일 시작한 잔업과 특근 거부도 계속 이어갑니다. 기아차 노조도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날 임단협과 관련한 쟁에 조정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었습니다. LG전자 벤츠 레벨 3 자율주행차에 카메라 모듈 공급. 5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벤츠가 내년 하반기 유럽의 자율주행 규제 도입에 맞춰 2021년형 S클래스를 시작으로 신제품 차량에 탑재할 예정인 뉴 드라이브 파일럿 기능에 활용되는 스테레오 카메라 모듈을 공급합니다. 스테레오 카메라 등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 전방 카메라는 자율주행차의 눈이라 불립니다. 단한 카메라와 달리 원근감을 인식해 전방 물체를 감지하는 역할을 수행해 스스로 긴급 제동을 거는 등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게 하고 차선을 자동으로 안전하게 유지하게 해줘서입니다. CJ E&M 코로나19에도 3분기 수익 선방. 미디어 커머스 효자. CJ E&M은 한국채택 국제회계 연결 기준 2020년 3분기 매출액 7,986억 원, 영업이익 710억 원을 기록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직전 분기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 12.2%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3.2% 감소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7.9%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미디어 부문은 매출액 3,706억 원, 영업이익 29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TV 광고 시장 침체로 인해 매출은 전년보다 13.2%, 전분기보다 8.8%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82.1% 급증했습니다.
커머스 부문은 매출액 3,443억 원, 영업이익 42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8.5% 줄었지만 전분기와 비교하면 2.5%로 성장세를 이었습니다. 다만 직격탄을 맞은 영화 사업은 이번 분기에도 적자를 이었습니다. 탈통신 언택트 효과. SKT, LG U+, 3분기 깜짝 호실적. SK텔레콤은 5일 연결 기준 3,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9.68% 늘어난 3,615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72% 증가한 4조 7,308억 원, 당기순이익은 SK하이닉스 지분법 이익 등의 영향으로 44.18% 늘어난 3,957억 원이었습니다. LG U+의 3,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9%와 60.6% 증가한 3조 3,410억 원과 2,51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집콕 쪽 사로잡은 삼성 모니터. 출하량 30% 급증. 5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모니터 출하량이 전년보다 30% 증가해 지난해 6위에서 올해 4위로 순위를 올릴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부 점유율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출하량 증가율은 상위 10개 업체 중 대만 PC 제조업체인 에이수스 다음으로 높은 숫자입니다. 업계에서는 커브드 모니터를 앞세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전략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콕 세대의 수요를 상당수 사로잡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담대 조이는 시중은행. 모기지 대출 이단 중단.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16일부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MCI, MC주 대출을 한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은행이 정해놓은 대출 한도를 거의 소진한 탓입니다. MCI, MC주 대출이 중단되면 대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은행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최우선 변제권 보장금액을 대출금에서 미리 빼놓고 대출을 내어줍니다. 집값의 40%까지 대출을 받으려면 SGI 서울보증보험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판매하는 MCI, MC주에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항공에 1,900억 원 지원. 자금난 숨통 틔운다. 5일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은 제주항공에 이달 말까지 약 1,200억 원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이 300억 원, 기간산업안정기금이 4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채권단은 회계법인 실사를 통해 제주항공에 필요한 자금이 1,700억에서 2,000억 원인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항공기 리스비, 인건비, 정비료 등 운영자금으로 필요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으로 당장 자금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마트 야심작 피코크 전문점 철수. 이달 중순을 기점으로 모든 매장이 문을 닫으면서 피코크 전문점 사업은 철수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트는 2013년 가정간편식을 주력으로 내세우는 자체 브랜드 피코크를 출시하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마트는 사업 규모가 커지자 2018년 피코크 상품만을 한 곳에 모은 PK 피코크를 냈습니다. 업계는 PK 피코크가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와 맞물려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자 전국으로 매장을 확장할 것이란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코로나19 확산으로 유통산업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자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습니다. KDB생명, 새 주인 찾는다. JC파트너스 우선 협상 종료. KDB산업은행은 지난달 말까지 세 차례나 자금 조달에 실패한 JC파트너스에 대해 우선 협상자 지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JC파트너스는 지난 6월 KDB생명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기관 투자자를 모집해왔습니다. 하지만 KDB생명의 매물 가치를 높이는데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JC파트너스가 KDB생명을 인수해 공동재보험사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지만 업계 안팎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은성수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 이행 점검 중.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5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4가지 조건으로 유보가 됐는데 잘 이행되는데 점검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감독 책임론이 불거진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내년도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조만간 시작합니다. 바이든 유력 속 혼탁한 미국 대선. 산업별 기상도는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백악관의 새 주인이 되면 국내 신재생 에너지, 전기차 분야 기업에는 성장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교통수단과 정부 구입 차량을 100% 친환경차로 전환해 미국 전기차 판매가 급증할 전망으로 LG화학 등 배터리 기업과 현대차 등 전기차 관련 기업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앞으로 4년간 2조 달러를 청정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겠다고 밝혀 무엇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 기업에 호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확장법 232조를 부활시키고 고율의 관세를 예고했던 자동차와 반덤핑 관세로 불이익을 겪어왔던 철강 분야에선 수출 환경이 개선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중기부, 특혜 채용 의혹, 공영 쇼핑 감사 착수. 중소벤처기업부가 대표이사 지인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공영 쇼핑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기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최창희 공영쇼핑 대표의 지인 자문위원 특혜 채용 의혹과 감사 업무 담당자의 셀프 감사, 사내이사의 셀프 임기원장 등 다양한 의혹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